금강산댐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이 영상을 저희가 4월 달에 분석을 하거나 즉 촬영하고 난 이후에 10월 달에 다시 촬영해 봤을 때 많은 부분이 보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강산댐에서 20m 폭 정도의 파손 부분이 선명하게 보인다. 이 사진 한 장으로 금강산댐 줄기에 있는 화천댐의 물이 방류되었고 우리 정부의 요구로 북한도 즉각적인 보수공사에 나섰다. 그 후 보수된 금강산댐의 모습도 이곳에서 확인되었다. 이것이 소위 이제 한간에서 말씀드렸던 소위 그 첩보위성, 스파이 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어떤 앞선, 월등하게 앞선 이런 그 우주 산업, 우주 관련 기술의 어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 소위 1m급, 소위 첩보위성급 위성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위 그 오픈 스카이 폴리시라고 할까요? 북한의 영천 사고 후 전 언론사에 최초로 배포된 위성 사진. 1m급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위성을 상업용으로 내놓은 미국은 현재 이보다 3배에서 5배까지 정교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 상업용 위성으로도 원하기만 하면 어느 장소든지 촬영이 가능하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북한의 주석궁도 마찬가지다. 민간용 위성으로도 군사정보에 가까운 그러한 기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금강산댐에 구멍 났다는 거 미국의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안보 위협이 있는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볼 수 없을 때는 외국의 정보 능력에 크게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안보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술 정보 쪽에는 어느 정도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전급 이상의 거리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정보는 거의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영상 정보, 신호 정보 이런 것들도 대단히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퍼센테이지를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략 정보 같으면 한 100% 정도 거의 의존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영상 정보나 신호 정보 이런 것들은 거의 한 90% 정도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죠. 늦은 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산실인 이곳에서 현재 아리랑 2호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벌써 6개월째 아리랑 2호의 모든 기능들을 수차례 반복해서 점검하고 있다. 이 작업에 처음 들어가기 시작했을 무렵 중국은 유인 우주선인 선저우 5호 발사를 성공시켰다. 세계에서 3번째 유인 우주선 발사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한 30-40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아리랑 2호에 탑재될 카메라 렌즈가 최종 점검을 받고 있다. 처음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이 렌즈는 상업위성 아이코너스와 같은 1m급의 해상도를 갖는다. 현재 연구팀은 위성체 개발 기술을 자립화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동종의 렌즈를 복사해 앞으로 기술 수입 없이 렌즈를 개발하려는 것이다.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은 지구상에 이렇게 흔한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 상당히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례로 미국 부품을 수입하는데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업 기간이 좀 지연되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우주개발 후발주자의 어려움,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제한적 요소.
그리고 이를 뛰어넘으려는 과학자들의 고민과 땀방울이 이 아리랑 2호에 담겨져 있다. 안보적인 측면의 그런 위성 활용 문제는 그 우주의 평화적 유형이나 그 과학적인 측면과 함께 그 대두가 되고 있지만, 크게 무슨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그 상업적, 산업적, 기술적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슨 군사위성을 개발한다든지 군사에 직접 응용이 된다든지 그런 측면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규모에 맞춰 인공위성, 발사체, 발사장의 우주개발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위성을 발사하는 우주센터 개발 계획이 앞당겨지게 된 것은 98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부터다. 그러나 다음 해인 99년에 우주센터 개발 사업은 정보부처 122개 사업 중에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됐고, 그러다가 언론의 비판으로 2000년에 정부는 다시 투자를 결정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우주개발의 안보적인 측면과 막대한 비용 문제로 정부로서도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 당시에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할 적에도 우리가 내렸던 결론은 국가가 우주 발사체라는 것은 그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주권 국가로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2001년 1월, 그동안 발사체 개발이 금지되었던 우리나라가 로켓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MTCR, 즉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하게 되고, 또한 한미 미사일 협정이 타결돼 민간용 발사체 개발에 제한 요소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발사 10초 전. 8, 7. 2002년 11월,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된 과학 관측 로켓인 KSR-3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발사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인공위성을 탑재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에 아직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2002년 11월 28일 발사를 했는데, 그때 그 발사체, 그 로켓의 경우에 최고 속도가 약 한 초속 900km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인공위성 발사체의 경우에는 그 지구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약 한 초속 11km 정도, 11,000m 정도로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난번 KSR-3 발사체보다도 약 한 10배 이상의 그런 추력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 훨씬 더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해안과 맞닿아 있는 전남 고흥군의 외나르도, 이곳에 우주 발사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그리고 2005년에 이곳에서 우리의 힘으로 아리랑 2호를 우리의 발사체에 실어 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속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우주센터 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단을 구성해 다시 개발 검토를 하고 있다. 예상보다 개발 비용이 더 투자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04년에 우주개발 투자 액수가 약 1,775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 2조 원, 그리고